유튜브 연합회에서는 사회 지도층을 초청하여 길을 잃은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길을 제시해가는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1차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두 번째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초청하여 주사파에 점령된 자유대한민국의 현 실태와 향후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 연합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약 2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에 앞선 일부에서는 신구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한 노하우 강의를 연합회 지대용 회장의 강의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강의 시간은 반복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핸드폰 안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톡 다 있거든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강의에서는 자신은 과거 좌파였으며 당시 활동할 때 함께했던 인물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좌파라고 해서 그들의 면면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세력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오늘 우파들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언 속에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진 김 지사는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은 끊임없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70여 년간 남한체제 전복을 위한 상명하복에 철저히 복종해왔으나 반면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지침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이고 여러 갈래로 쪼개져 뭉칠 줄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교육감 조희연이도 거기 성공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 사람도 그 책 자체가 바로 이런 김일성주의자, 이 남한혁명 이걸 연구한 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고 지금 다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고 책도 다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대학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 심우고 그 성공회 대학교 총장도 했습니다만은 뭐 다 말하는 것마다 그냥 김일성 덕북되는 이야기만 하지 딴 이야기 안 합니다. 문재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임종석을부터 해서 지금 노영민까지 다 그 운동거리 꽉 차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장악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감옥 갔던 것이 86년 5월부터 88년 말까지 제가 감옥을 살았는데 2년 6개월간 살았는데 이때에 주사파들이 하루 저녁에 많을 때는 400한 몇십 명씩 하고요. 하룻밤에 그렇게 막 감옥 속에 들어오는데 서울구치소 하나만으로 수용 능력이 없어가지고 서울구치소, 영등포 구치소, 성동구치소, 안양교도소 이 주변의 모든 구치소, 교도소를 나누어서 분산 배치하고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많이 두들겨 맞기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질서를 잡는다고 교도관들이 엄청난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맞고 거기에서 징벌 당하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제가 살다가 안양교도소, 복포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광주교도소에 있을 때는 1년간 제가 간첩들이 광주교도소에 한 100여 명 삽니다. 많이 사는 사람은 26년씩 이 간첩이 26년간 미전향 장기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바로 북한에 다 이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해서 북한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간첩들은 제가 남파 간첩, 남파 공작은 남조선의 아주 토착 간첩 그리고 일본 제1교포 간첩, 조총련 간첩 뭐 온갖 간첩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간첩들 중에 최고 무서운 간첩이 일본 간첩이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주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지금 남한에서 움직이는, 남한에서 생겨난 주사파 이 사람들도 그때 제가 감옥에서 같이, 감옥 안에서까지 그 단파 라디오를 들어요. 그 단파 라디오를 감옥 안에까지 어떻게 그 안에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이불 덮어 쓰고 들어요. 교도소관들이 건방이라 그래요. 방을 검사할 때 건방을 해도 다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계속 들어요.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해요. 거기서 계속 북한의 방송을 들어요. 듣고 거기 따라서 움직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박혀 있습니다. 절대 몇 명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만이씩 배출돼서 적어도 85년 정도부터는 주사파가 거의 전 대학에서 해마다 수십만이 배출됐습니다. 그게 적어도 배출된 것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 될 때, 이럴 때까지 계속 배출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될 때까지. 그래, 그들이 권력을 다 쥐었어요. 청와대 지금 비서관들 거의 60%가 다 그런 운동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100명 중에 서너 명만 있으면 그 100명 전체를 벌겋게 물을 들여버려요. 여러분, 강물이 붉은 거는 물이 다 붉은 게 아니고 한 5%만 안 되면 새빨갛게 물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 염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 다 그냥 뭐 염색 그 약을 덩어리 다 갖다 놔야 붉은 게 아니에요. 그 몇 명이 그 조직 전체를 완전히 물을 들이고 그들이 잡아갑니다. 이것이 민주당도 지금 절대 다수가 다 주사파는 아니지만 이인영이다. 지금 이해찬이다. 그 주요한 이번에 민주연구원은 양정철이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에 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만 백원우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뭐 이런 자들이 다 지금 와서 확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정도 있으면은 당 전체가 벌겋게 다 바뀐 겁니다. 방송도 같습니다. 이 학생운동할 때 완전히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태양과 같이 숭배하며 우리는 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방송하고 그런 서약을 하면서 대학 시위를 보내고 이런 자들이 나와서 방송사에 들어가서 언론 노련을 만든 겁니다. 지금 언론이 그런 건데 이게 한 130개 되는 언론 노조가 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거의 대부분 언론이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또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또 행정고시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군에도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또 나가서 기업을 해가지고 사업도 성공해서 연 매출 수천억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의사도 있고요. 이들 중에 일부는 제가 아는 잘 후배들 그런 친구들 중에는 영화를 또 하러 간대요.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노조운동만 주로 했으니까요. 왜 영화를 배우러 가냐? 영화하러 가냐? 제가 묻습니다. 좀 영화를 잖아요. 이런 자들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이런 자들이 완전히 새빨간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관객을 울게 만듭니다. 뭐 신동호 자신이 시인이고요. 문학하는 그 회원입니다. 노래하는 친구 이호철이든지 뭐 노래 막 만들어가지고 투쟁가 이 투쟁가 중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런 아주 적기가 적색가 이런 것에서부터 거기서 영감,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그보다 더 뛰어난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되고 더 한국에만 토착화된 또 그런 음악을 막 만들어서 전파하는데 막 신납니다. 신납니다.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전대협 진군가부터 시작해서 민주노총가 뭐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정의당에 들어갔는데 정의당이 뭐 거의 그 사람들 한 70%. 이석기가 하는 민중당은 100%.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들의 조직을 움직이고 청와대를 움직이는 이 밑에 핵심은 지하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지도부는 밑바닥 깊은 곳에 숨어서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전국 대학생 협의회 회장이다, 의장이다. 임종석이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바로 조국통일위원회든지 그 6학년, 7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들이 지도를 해요. 지휘부는 앞에 안 나타나요. 앞에 나타나는 의장님, 그 의장님은 그냥 배우예요. 중국에 제가 예를 들면 산동성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했다. 그럼 성장이 1인이 아니에요. 앞에 드러나지 않는 당성이가 1인자고 당성이가 지휘를 해요. 성장은 그 밑에 배우예요. 이런 관계. 공산당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남조선과 같이 미제국주의자의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또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미제의 앞잡이 아주 악독한 정보기관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 남조선 땅에서는 절대로 그 혁명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것 밑에 지하 깊은 곳에 드러나지 않는 지도부가 비밀리에 드러난 표면 조직을 지도하고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당신이 그럼 증거를 내놔봐. 이거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가 이런 사람들인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 국정원 그리고 경찰의 대공 담당하는 보안국이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사지가 없어요. 완전 파괴되죠. 군에서 그걸 하는 것이 국군 기무사령부 때 기무사령부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같이 그 좌익과 생활을 같이 하고 제가 좌익에 상당히 중요한 지휘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바뀌었다. 저보고 왜 바뀌냐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제가 바뀐 것은 소련이 무너진 걸 보고 중국 공산당의 주거의 장막이 걷히고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그 공산주의자 그 국가 안에서는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인민의 행복도 없고 노예와 굶주림과 깜깜한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커튼이 거치면서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꿈꾸던 이상사회는 평등하고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였지만 커튼이 딱 열리는 걸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찬영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대학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역사 공부하는 이영훈 교수라든지 안병직 교수 이런 사람들이 부대가 많습니다. 그 다음 뭐 거기도 이 제가 속해 있던 그룹이 198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을 완전히 다 쥐었어요. 우리가 거의 다 움직였어요. 전 단과대학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사파가 되면 주사파의 특징은 쉬워요. 저희 같이 PD 계열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마르크스, 레닌 이런 거는 마르크스 노동가치설, 유물변증법
유물 사관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 그게 꽤 어려워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체사상은 쉬워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을 존경하고 그분을 보위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자. 미제국주의를 물리치자. 그 앞잡이들을 청수자.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자. 뭐 이런 간단한 거 몇 개만 외우면 김일성주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옥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만 잘 들으면 영웅이에요. 말 안 들으면 박은영이 같이 박식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싸워오던 자도 모두 숙청이에요. 장성택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숙청이 아니라 말 안 듣는 놈 다 자동 숙청이에요. 말 잘 듣는 놈은 바보도 성불이 좋다고 충성심이 높다고 그 영웅이 배급 주고 특권층 대접해줘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현실 권력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김일성주의자들, 주체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들은 남조선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바꾸고 있어요. 북한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남조선 전복 전략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조선 전복 전략을 대남방송을 통해서 단파라디오로 인터넷으로 각종 각색의 방식으로 남조선의 이 주체 사상파들, 김일성주의자들이나 간첩들 그리고 운동권들한테 광범하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적화혁명의 기지, 민주기지라고 합니다. 이 민주기지라는 말은 바로 남조선 적화 전복의 가장 첫 번째 그 중심 민주기지, 지휘본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십 년간, 적어도 70년 이상의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남조선을 혁명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숙청입니다. 그건 김정남이도 그냥 과라룸푸르 공화국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도 그냥 보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박, 친이가 싸우다가 둘 다 감옥 갔죠. 지금 이렇게 망하고 다 감옥에 갇히고도 아직까지도 서로 총질하고 있습니다. 뭉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뭐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날 유튜버로서는 송영선 전 의원도 참여하여 유튜브 방송에 대한 경청을 하며 관심을 가진 가운데 김문수 지사 강연에 대한 의견과 질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파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한 방송을 해나가면서 국민적 정신무장을 위한 계몽에 치중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연합회에서는 차후 방송국 마련을 통한 우파의 정의로운 방송을 하면서 좌파의 줄선 현 공영 방송국들과 종편들을 대신해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